탁송호의 진솔한 이야기 3편. 오늘은 우리가 탁송하면서 타야 될 차와 되도록이면은 피해야 될 차를 이번 시간에는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보통 탁송을 하게 되면은 대부분 중고차 매매 시장이나 경매장 아니면 렌트카 이런 부분들이 참 많이 탁송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보면은 중고차가 대부분 90% 정도를 차지하고 10%가 신차를 차지하는데, 대부분 현대차 출고장이나 신차 출고장에서 나가는 신차와 렌트카에서 나가는 신차가 있는데 가격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이 신차 검수가 엄청 까탈스러워요. 받는 분들이 이해합니다. 신차이기 때문에. 그래서 탁송하시는 분들이 되게 조심해야 하는 부분들이, 뭐 돌빵 하나만 튀어도 상당히 난감할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아주 장기스 이런 부분들도 난감하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금액이 뭐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면은 신차는 저는 안 하고 있어요. 두 번째가 스포츠카, 차체가 낮은 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밑바닥 끌기가 아주 좋아요. 주차장 입구 들어갈 때나 나올 때, 그 다음에 방지턱 넘을 때 밑바닥 긁는 게 순간입니다. 순간. 근데 이걸 갖다 물어내라 그러면 아주 대책이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런 차를 갖다가 맡기시는 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세 번째가 비싼 차량입니다. 탁송비가 예를 들어 모닝이 13만원이면은 S 시리즈 마이바흐도 13만원입니다. 차이가 없어요. 굳이. 근데 그런 차들은 사고가 안 만나면, 비싼 차들은 일을 그만둬야 됩니다. 그리고 물어내야 되는데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비싼 차나 신차, 그다음에 스포츠카 이런 분들은 되도록이면 안 하는 게 장수하는 지름길이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나중에 그런 차 외에 또 하나가 있는데, 예를 들면 다마스, 조그만 차죠. 경차라서 톨비는 아끼는데 이 차가 속도가 안 납니다. 물론 차마다 좀 틀리긴 한데 평균 80에서 100, 최고 속도가 110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중고차다 보니 평균 8, 90 정도 속도가 나는데 오르막길에는 더 떨어지고요. 이거 수동으로 해서 갖다 주려고 그러면 지약입니다. 지약. 아주 피곤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돈을 더 받지 않는 이상은 안 하는 게 되게 좋아요. 이 차들을 운행하다 보면은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냐면은, 제일 1순위가 돌빵. 날아오는 돌을 못 피합니다. 저도 돌빵을 도로에서 한 2번 정도 맞아 봤는데 복구도 해왔고요. 보건 수리비가 저 같은 경우에는 한 건은 25,000원, 한 건은 5만원 정도 들었어요. 그렇게 든 이유가 중고차라서 그렇습니다. 그것도 국산 중고차라서. 이게 수입 중고차나 신차 같은 경우에는 단위가 틀려집니다. 보건비가 아니라 차 앞면을 통째로 갈아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일 많이 이제 당하는 부분이 포토홀이라 그러죠. 도로에 구멍이 생기는 거. 이거 피할 수는 있어요. 근데 피하기가 만만치 않아요. 특히 비 온 날, 시야가 흐린 날, 그 다음에 차들이 많아서 앞에서 간격이 좁혀진 날은 피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정말 신경 쓰고 가야 되는 부분들인데, 왜 이 포트홀이 위험하냐면 타이어 파손으로 이어지고, 타이어 파손이 범퍼나 밑바닥 긁힘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실제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그 사진을 찍어서 그 자리에서 신고하면은 고속도로 공사가 손해배상을 해주는 일이 있는데, 일반 도로 같은 경우는 정말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낙하물입니다. 낙하물. 그 낙하물은 누가 떨어뜨려 갔는지 모르기 때문에 정말 방법이 없어요. 한 번 당하면. 저는 떨어뜨리는 거 보고 쫓아갔는데도 못 잡았습니다. 신고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우리나라 그 연속극에 나오는 TV의 그 수사반장처럼 뭐 땡겨갖고 줌으로 땡겨서 뭐 번호판 확인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애초부터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 다음 얘기가 이제 주차할 때 애매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내려서 진짜 3번이고 5번이고 확인을 해야 됩니다. 왜? 내가 운전을 못해서? 그게 아니죠. 내 차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갖다 주는 건 고객 차량이잖아요. 주차할 때 항상 조금 의심이 들면은 무조건 확인을 해야 됩니다. 확인을 해야지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요새 차들이 좋다고 다 보인다 그래도 이게 사각지대가 있더라고요. 항상 애매한 사각지대. 그래서 항상 그 백미러나 뒷면을 보시고 조금 이상하다 싶으면 내려서 확인하고 주차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 주차 타워나 이런 데 올라갈 때 보면 골뱅이 부분이 있어요. 이게 정말 아주 좁아가서 올라가기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천천히 가야 됩니다. 무조건 진짜 조심조심해서 하는데 뒤에서 빵빵거려요. 빵빵거리고 지랄이든 뭐하든 신경 쓰지 마시고 천천히 확인하고, 만약에 진짜 이게 부딪힐 것 같으면 내려서 확인하고 그러고 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손해를 보지는 않아요. 자기 운전 실력이 좋다고 막 하시는 분들 보면은 나중에 꼭 사고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내가 운전 실력이 좋든 말든 그런 건 꼭 확인하고 운전하시는 게 장수의 지름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랩핑 차량이 있는데, 이 랩핑 차량은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게, 맨 처음에는 멀쩡해도 운전할 때 랩핑이 약간씩 벗겨지는 차량들이 있어요. 또 출발할 때 체크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랩핑 차량은. 그리고 되도록이면 랩핑 차량은 운전 안 하는 게 좋아요. 저도 한번 당할 뻔한 적이 있는데 사진을 잘 찍어놔서 무사히 넘어갔습니다. 이 랩핑 차량이 모서리 부분 이런 게 부분이 의외로 허술하게 붙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운전을 하다 보면은 바람에 의해서 약간씩 벌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참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는 사고가 주요 사고죠. 휘발유 차량에 경유를 넣는다든지, 경유 차량에 휘발유를 넣는다든지, 이 부분은 사실은 제가 볼 때는 탑승기사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누구의 잘못 아니에요. 확인을 안 하고 주유를 한 탑승기사 문제입니다. 이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자기가 운전하는 차량이 어떤 차량인지 모르면 물어보셔야 돼요. 쪽팔린 게 아니라 모르면 물어봐야 됩니다. 요새 차량들도 그렇고 새로 나온 차량들은 참 구별하기가 힘들어요. 보통 예전 차량들은 뭐 이제 붙여 있는 명칭에 따라서 전화해 보는 게, 아니면 등록증 확인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여기까지만 할게요. 다음에 또 봐요.